융합공학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21세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용어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융합공학이라는 거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인문융합 이런 거의 광의 개념이 아니라 그 공학적인 융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나노소재공학, 바이오메디칼 공학, 디지털 이미징 공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세 개 학과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의 가장 요소적인 그런 핵심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래의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바이오공학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는 나노소재공학, 디지털 이미징 공학, 바이오메디컬 공학을 가지고 우리가 차세대의 이런 신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공학기술에 대응하고자 저희 학부가 설립되었습니다. TV나 이런 데서 보면 미래융합기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루마리 디스플레이를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케어를 이용한 우리가 스마트폰에 접목한다는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공학적 기반을 통해서 어떤 바이오 기기를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 융합공학부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래의 핵심 융합 기술로 각광받는 분자 차원의 크기를 의미한 나노과학과 이를 활용하는 소재에 관련된 공학분야로서 나노 소재를 활용해서 전기, 전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지식 함양과 공학도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이 저희 과의 전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파라다임의 창조 및 빠른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동시에 유비퀴터스 환경에서 인간과 상호 매개 역할 수행, 또한 퓨전 기술 및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융합공학적 나노 소재에 대한 공학도로서의 기반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를 위해서 공학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과목, 실험 실습, 현장 연구 과목, 다양한 나노 재료, 소재의 특성 및 분석에 대한 심화 과목, 또한 나노 재료를 활용한 에너지 반도체, 전자에 대한 심화 과목으로 전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에서 들어가는 칩 설계라든지 패터닝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또 심지어 요즘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분야에 나노 소재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의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또 에너지 기술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학년에 실습 과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올라가도 그 수업, 실험 수업이 아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배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모자른다 싶으면 PE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부 연구생 참여를 통해 교수님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학회도 참가할 수 있어서 학부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노 소재공학은 국가 기반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중요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및 연구소, 또한 LCD, 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 장비 관련 산업에서 에너지 관련 핵심 기업인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등 소재 자동차 분야에 이르기까지 진출 분야는 매우 폭넓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문적인 연구 분야 습득을 통해 국가연구소 및 정부기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벤처산업 분야 창업에도 장점이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바이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공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 뭐 기계공학이라든지 재료공학, 내지는 전자공학, 뭐 전기공학 뭐 등등의 이제 다양한 공학적인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의학적인 어떤 기술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공학,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이제 융합적인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공학적인 어떤 내용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모두 두루두루 배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재공학 내지는 뭐 나노 입자공학 등을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서 더해서 세포 생물학이든지 생리학 내지는 뭐 고분자 공학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또한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연구실에 이제 실험을 이제 그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연구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 연구 참여를 통해서 졸업 전에 많은 SCI급 논문들을 써서 내기도 하고 그런 좋은 성과들을 이미 내고 있는 학과입니다. 제가 바이오메디컬 공학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사를 꿈꾸기도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제가 구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제 공학 부분이었는데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실생활에 이제 가장 가깝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피 한 방울로 여러 가지 질병, 암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질환들을 이제 피 한 방울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일종의 바이오공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약을 먹을 때 유산균 제제를 우리가 먹으면 유산균 제제가 이제 장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위에서 그것이 다 죽기 때문에 적절하게 코팅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약물 전달 기술인데 유산균이 위산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잘 코팅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차를 두고 소장과 대장에서 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그것이 유산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들도 일종의 바이오공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약물 전달 또는 이제 세포 전달 등등의 어떤 기술로 인식을 하시면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바이오공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는 이제 전공 분야 자체가 워낙에 이 최신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각종 제약사나 아니면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그런 길들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진학을 이제 권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거나 제약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학부 전공을 이제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서 취직하고 하는 길도 분명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 사항은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좀 더 연구에 좀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좀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우선 저희 학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학부는 이제 학부생부터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실험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랩에 들어가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학부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같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디지털 이미징 공학 전공은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의 입력, 출력, 그리고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뿐 아니라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더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디지털 이미징 전공은 공학 전공자들이 교여되기 쉬운 어떤 예술적 감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타 대학과 매우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해서 거듭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 처리, 그리고 그래픽스, 그리고 예술공학 이 세 분야의 어떻게 보면 기초학문을 배우는 그런 과이고요. 그런 기초학문 이외에 또 앞으로 발전된 첨단 정보나 기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야를 넓혀주는 진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전공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맡고 있는 각각의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비율적으로 균형적이게 섞어서 수업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처리라든지 그리고 그래픽스라든지 예술공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수업이 어떻게 1학년, 2학년, 3, 4학년 걸쳐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그런 수업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판단하고 또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감성적인 부분이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이제 공학 전공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첨단 공학 기술에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감성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중앙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예술이나 혹은 감성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을 저희 공학하는 전공에 붙여서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 하는 게 현재 저희 그 공과대학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융합과학부 초기 설립 목적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그리고 바이오로지 테크놀로지 BT나 뭐 나노 테크놀로지 NT,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산업군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학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IT 쪽의 디지털 이미징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도 뭔가 이제 남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에 기술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전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두 번째가 이제 융복합 미디어, 세 번째가 진화형 컴퓨팅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와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그냥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 한 예로 들자면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VR이나 AR 기술들이 활용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사실 매우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혹은 디지털 카메라 등을 만드는 전자회사들, 그리고 또 이미지가 어떤 그 분석이나 측정, 평가 등의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혹은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또 이제 첨단 영상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게임이나 영화나 혹은 방송국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워낙 그 최첨단 영상 기술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융합과학부는 이번 올해에 수도권 특성화대학의 한 학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권 특성화대학은 범국가적으로서 굉장히 그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기체 아래서 국가적으로 시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이 프로젝트 사업의 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문적 소양,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공학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적 소양, 예술적 소양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학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바이오메디칼, 나노 소재, 디지털 이미징에 대한 그런 전공 교육의 기회도 부여하고, 그런 다양성 있는 그런 감성 교육을 우리가 같이 부과함으로써 지금 정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적 인재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